김종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는 밝았지만 우리를 둘러싼 작금의 상황은 참 엄혹합니다. 코로나19가 근거 있는 비관론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복의 핵심은 건강입니다. 건강은 즉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생명을 스스로 잘 지키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김종필 TV도 건강을 지키는 것처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저희가 미흡하지만 더욱 성심껏 재미있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을 여러분께 희망하오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신문 오피니언면을 통해서 세상을 읽고 또 분석해서 이런 방향으로 예측을 하고 이렇게 대처하면 좋겠다. 이런 서비스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와 관련해서는 강민서 원장이 올해도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강민서 원장이 뽑은 김종필 TV 시청 유익한 실온 칼럼 세 꼭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12월 29일 내일 실온에 올려진 남봉우 내일신문 논설 주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분노 아닌 성찰이 필요한 때다. 두 번째 꼭지는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면서 현대정치연구소 소장이 올린 칼럼입니다. 제목은 2020년 집권여당 민주주의의 질 점수는 세 번째 꼭지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께서 올리신 12월 31일자 신문도입니다. 제목은 희망은 계획이 아니다. 계획에 방점을 찍은 칼럼입니다. 우리 강민서 원장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시작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강민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반가.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첫 번째로는 12월 29일 내일시론 분노 아닌 성찰이 필요한 때다라는 칼럼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180여석 거대 여당이 만든 2020년 세모 정치판 풍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정사회에 대한 기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또 K방역 신화, 문재인 정부가 성과라고 내세웠던 것들이 뿌리째 흔들리며 문 대통령 지지도도 바닥을 뚫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 또 윤 총장 복귀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의 타격이 불가피한 전망입니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사에서 정말 서글픈 일이지만 인간은 권력을 가질수록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서툴기만 해서 그것으로 점점 더 남이 참기 어려운 존재가 된다라고 했는데요. 민주당이 딱 그 모습입니다. 고대 아테네가 인류 사상 최초로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고 정착시키는 데는 솔론의 개혁이 바탕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가장 흥미로운 것이 오만법이라는 것입니다. 여성은 물론 노예에게라도 오만하게 굴면 공개소송으로 망신을 당하게 법제화한 것인데요. 권력의 오만을 그렇게 경계했기 때문에 아테네는 솔론 이후에 150여 년 전성기를 구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법이 있다면 여권의 상당수가 오만을 죄로 기소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숙이는데 정작 당에서는 성찰도 반성도 없습니다. 코로나와 경제 두 개의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집권 여당의 민심 불감증은 우려를 더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권의 오만에 질려 고개를 돌린 옛 지지층 중 문재인 탄핵 운운하며 뻘짓하는 보수 야당을 보면서 고민하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총선 직후 강조했던 겸손, 초심으로 돌아가 여권은 분노가 아니라 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12월 30일 이현우 칼럼입니다. 2020 집권 여당 민주주의의 질 점수는 정경심 교수와 윤 총장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로 여권이 심각한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내년, 즉 작년이니까 즉 올해
정치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졌습니다. 민주주의의 질은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가 얼마나 국민과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 기관으로부터 제대로 견제를 받는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정치학에서는 정치 지도자와 국민 관계를 수직적 책무, 또 국가 기관들 사이의 견제를 수평적 책무라고 합니다. 성공적인 수직적 책무라 함은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해야 하며 성공적 수평적 책무라 함은 권력 기관들 사이에 상호 견제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현 정부를 수직적 책무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을 이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효과 없는 대책을 남발하면서도 항상 정책 효과를 자신하는 태도로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최소한 2번의 시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공수처 설치법에 포함되어 있던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법률 개정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원을 고치면서까지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결정함으로써 당의 도덕적 우월성을 포기한 것입니다. 수평적 책무 관점에서도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는데요. 감사원의 설립 목적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한 여당의 태도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원장을 국회로 불러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산업부 공무원들은 관련 서류를 불법적으로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집권당의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목적 달성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는 아닌 것이죠.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여당 의원의 공언이 대통령과 여당의 관계 설정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발언 속에 국민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자, 수고하셨고,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12월 31일 신문로 희망은 계획이 아니다라는 내용입니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올 즈음 지도자들은 희망을 말하지만 2021년 코로나19가 가증시킨 고용과 소득 불안정을 비롯한 사회 경제적 삶의 고통이 막대합니다. 현실 자체가 희망을 갖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아 편을 갈라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선거 걱정이 나는 지도자들이 문제입니다. 문제의 요체는 리더십 부재 혹은 실종입니다. 리더십은 신뢰에 기반한 동의를 통해 작동하는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대통령마저도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새해의 희망 메시지를 던지기에 앞서 더 중요하게 들려줘야 할 것은 계획입니다. 희망을 가져도 될지 아닐지는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희망 그 자체는 계획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획이란 무엇일까요? 활용 가능한 보유 자원이 정확히 무엇이며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는 것입니다. 전체 판의 흐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우선순위에 밀려난 사람들이 대안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이때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을 리더 영어로 LEADER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L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리스닝입니다. 듣기입니다. 특히 반대의 의견과 마음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 E에 해당하는 explanation, 설명입니다. 들은 것을 반영해 설정한 목표와 전략과 방법을 찬찬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 LEADER의 A, 즉 assist, 지원입니다. 자신이 직접 그리려 하지 말고 캔버스와 붓과 물감을 제공하는 데에 주력해야 합니다. 다음 D, 디렉션,
벼랑 끝으로 몰려가는 것을 도울 수는 없으니 방향을 벗어나지 않도록 잘 안내해야 합니다. 다음 E, evaluation, 즉 평가인데요. 수시로 어떤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지 그 성과와 한계를 평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R, responsibility, 즉 책임감인데요. 신뢰를 얻어 리더십을 궁극적으로 완성시키는 것,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입니다. 이는 즉 리더, LEADER을 잘 수행해야 진짜 리더, 즉 지도자입니다. 2021년 새해 이런 지도자와 리더십이 등장하고 구현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에서 뽑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민수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영어 발음 좋았습니다. 굿, 네. very good. 예. 자, 수고하셨고요. 강민수 원장도 이렇게 김종필 TV 신년 첫 방송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과 내용 있는 소통 또 그 공유가 여러분들 삶의 활력이 에너지가 시너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